이건 도저히 납득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뭐 변명의 여지가 없죠, 뭐 저야. 같은 교육청에 근무하셨었죠. 그렇지만 그분 초등이었고 저는 중등이고요. 저도 정확히는 잘 인지를 못하고 있는데 그런 규정이 있었던가? 그거는 제가 한번 살펴봐야겠어요. 몰랐다고 해야지 사실은 책임도 낮아지고 답답한 선거였다. 적어도 토론, 정책 토론 한 번 정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제도는 제도는 있지만, 있습니다. 예, 이게 활용을 지금 안 하는 거죠. 활용이 안 된다는 게 문제인 것이죠. 전주교육청에서 원칙에 맞지 않게 기간제 교사를 채용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교육청 관계자는 채용 규정을 몰랐다는 입장을 내놓았지만 석연치 않은 정황들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태민이 리포트에서 취재해봤습니다. 지난 3월 13일 도내 일부 특수교사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교육지원청에 채용 비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전주특수교육지원센터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수차례 채용 원칙을 위반해왔다는 것. 교육기관의 채용 과정에서 제기된 채용 비리 의혹. 캔미리 리포트에서 취재했습니다. 제작진은 올 초 전주특수교육지원센터 기간제 교사 채용 과정에서 피해를 봤다는 인성 씨와 만났습니다. 2018년도에 전주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와중에 19년도 모집 공고에 다시 한번 지원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결과를 보니까 이건 도저히 납득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총 6명의 서류 전형 합격자 중에는 인력풀 미등재자 1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인력풀 제도란 응시자가 전공 과목에 대한 소양을 갖췄는지 확인하는 최소한의 검증 시스템으로 공개 시험 제도와 인력풀 학교장 추천제를 병행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도 교육청은 교원 채용 시 인력풀 등재자 우선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주교육지원청은 이 채용 원칙을 어기고 인력풀 미등재자를 최종 합격시키고 등재자를 불합격 처리한 것. 제가 이제 문제 제기를 내부적으로 하니까 그 미등재자의 합격 사실을 취소하고 이제 그 후순위자로서 저를 이제 다시 채용을 하겠다라고 하더라고요. 전주교육지원청은 피해 교사가 문제를 제기하자 인력풀 미등재자의 합격을 취소하고 곧바로 합격자를 정정했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18년도에 유아 교원 자리가 정규 교원으로 대체가 돼요. 그래서 기간제 교원 자리가 아예 없어졌어요. 없어진 자리에서 일하고 계셨던 B라는 분이 초등 자리로 채용이 돼요. 지난해 기간제 초등 특수교사를 채용하던 중 원칙적으로는 지원조차 할 수 없는 유아 특수교사가 합격된 겁니다. 초등 교사를 뽑아야죠. 그게 지침이죠. 도저히 초등 교사가 뽑히지 않는다라고 했을 땐 다른 교원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들을 예외적으로 뽑을 수는 있어요. 그러면 2차 공고를 진행해야죠. 근데 이것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지원 자격에 맞지 않는 교사를 응시자가 없다는 이유로 재공고도 없이 채용한 전주교육지원청. 뿐만 아니라 담당 장학사의 횡포도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황모 교사와 임모 교사를 커피숍으로 불러내서 3년만 하면 못하시는 거 아시죠? 어디 딴 데 가실 데는 있나? 이렇게 공공연하게 사실인 마냥. 그래서 센터 모든 직원들이 다 그냥 3년으로 알고 있었어요.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에 따라 공개 채용 절차를 거쳐 재임용될 수 있지만 특정 장학사가 근무 연한을 최대 3년까지로 제한뒀다는 겁니다. 인력풀 미등재자의 기간제 교사 채용, 자격 종별 구분 지침 위반 채용, 그리고 임용 기한을 임의로 제한뒀다는 것. 최소 3년 동안 이렇게 이런 일이 이루어졌는 걸 보면 또 다른 아무것도 모르는 피해자는 발생하게 되죠. 수년 동안 관례적으로 이뤄졌다는 센터의 문제들. 제작진은 전주교육지원청 담당자와
어떻게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는지 직접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기간제 인력풀 채용 원칙, 운영 지침에 따른 원칙을 좀 잘 숙지를 못 하셨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인력풀 등재자를 우선 채용해야 된다는 원칙을 좀 간과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미등재자가 합격이 된 거의 사실에 대해서는 모르셨나요? 그때까지는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자격종별 구분 지침을 위반한 건은 어떻게 된 걸까? 그 초등특수가 모자라서 유아특수를 뽑았어야 된다면 2차 공고로 해서 갔어야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처리되지 못한 것도 올바른 처리는 아니었습니다. 피해 교사가 제기한 모든 채용 의혹이 업무 미숙으로 인한 잘못이었음을 인정하는 교육청 담당자들. 이 모든 것을 관리 감독해야 할 도교육청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은 무척 좀 아쉽다. 행정적으로 무척 아쉽다. 계약제 교원 채용 지침에 대한 충분한 숙지가 없었던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도교육청 담당자 역시 직원들의 업무 미숙으로 발생한 단순 실수라고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피해 교사는 전주교육지원청이 문제를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처음엔 인력풀 미등재 사실을 몰랐다. 지금은 미등재 사실을 알았지만 운영 지침을 몰랐다. 오랜 시간 특수교육 현장에 종사했던 한 관계자는 단순 업무 실수로 기인한 문제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서류만 보면 바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미등재자가 지원한 사실을 몰랐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실제로 기간제 교사 채용 공고를 보면 등재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단순한 업무 실수였을까? 자격 자체를 몰랐다라는 게 솔직히 좀 납득이 잘 안 가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순간 제가 그런 부분을 그만 잊어버리고 성적순으로 뽑아서 공고를 한 건 사실이니까요. 예. 하지만 석연치 않은 점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2월 13일 날 합격자 발표가 있었고 그 뒤로 일주일 후에 2월 22일경 교육장님이 불공정 채용이라는 것을 확인을 하고 시정 조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월 13일 날 합격자 발표가 있었고 다음 날 문제를 인식한 전주교육지원청. 하지만 채용 정정이 된 건 당일이 아닌 6일이 지난 2월 20일. 뭐 결과적으로 미안하게 됐다. 앞으로 임용 준비하는데 임용 감독 간의 그런 경험으로서 어떤 팁을 준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어요. 문제를 인식했음에도 바로 채용 결과를 정정하지 않고 오히려 부당한 결과를 받아들이라고 회유를 해온 장학사. 심지어 이런 일이 몇 년 전에도 있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번에 채용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분이 2년 전에도 미등재 상태로 채용이 되어서 2년 동안 계속 근무를 했었습니다. 올해 채용 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인력풀 미등재자가 이미 2017년부터 전주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근무를 해왔다는 겁니다. 3년간 인력풀 미등재자를 채용해온 전주 특수교육지원센터. 당시 해당 업무를 맡았던 장학사는 제작진에게 한 통의 서신을 보내 그 당시 응시생 부족으로 인력풀 미등재자를 채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관련 지침에는 인력풀 등재자가 지원하지 않을 경우 2차 공고를 내고 미등재자를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B라는 사람의 언니와 담당 장학사가 친분 있는 관계예요. 본인의 말로 우리 언니를 통해서 담당 장학사가 꽂아줬다. 해당 장학사는 현재 도교육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상황. 제작진은 당시 담당 장학사를 찾아가 미등재자 채용 연유에 대해 물었습니다. 친구의 동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친구 아닙니다. 같은 교육청에 근무하셨었죠. 그렇지만 그분 초등이었고 저는 중등이고요. 친분이 있을 이유가 없고요. 해당 장학사가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기간제 교사의 근무 기한을 3년으로 제한해 온 것은 사실일까? 제작진은 관계자와 직접 통화를 해봤습니다. 기간제 교사 선생님들이 3년으로 채용이 제한된다고 하는 내용들은 보편적으로 다 인지하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관련 규정에도 근무 제한이 명시됐는지 담당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제가 알기로 4년까지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북도 교육청의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을 살펴봤습니다. 임용 기간이 만료된 사람은 신규 채용 절차를 거쳐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다라고 명시된 상황. 기간제 교사로 재임용될 수 있지만 관련 지침을 제대로 숙지조차 하고 있지 못한 교육청 담당자. 도교육청 담당자는 관련 규정을 잘 숙지하고 있을까? 이렇게 해서 다른 자격을 갖춘 교사를 임용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내부적으로? 그런 경우는 저희가 그냥 전화로 하거나 그런 규정이 있었던가? 그거는 제가 한번 살펴봐야겠어요. 제작진의 질문에 그제서야 규정을 살펴보겠다는 도교육청 담당자. 다른 데서도 예, 이런 예, 예. 문제들이 좀 예전에 있었나요? 저희가 관할하는 센터가 17개 센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실은 내부적인 그런 내규까지는 다 알지 못하고요. 관련 기관을 지시, 감독할 권한을 가진 도교육청 담당자의 무책임한 답변. 하지만 앞서 제작진에게 서신을 보내온 장학사가 파악한 내용은 달랐습니다. 원칙을 숙지하지 못해 어긴 곳이 전주 특수교육지원센터만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몇 학교 기간제 교사 채용에도 이런 실수가 있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의 버팀목인 전주교육지청과 전라북도 교육청, 그리고 내부에서 불거진 채용 의혹과 업무 소홀. 특수교육 현장에 긴 시간 몸담았던 교사는 이번 일로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런 규정을 몰랐다고 하는 것은 아마 학교 현장에 있는 모든 분들한테 물어보면 다 아마 믿지 않을 겁니다. 이번 사건으로 도교육청에서는 해당 장학사에게 행정 조치를 내린 상황. 행정적인 착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절한 행정 조치를 그렇게 했습니다. 채용 의혹에 연루된 장학사는 행정 처분 경고를 받았습니다. 교육감님 판단에서도 이 문제가 현재 나타난 상황으로 봐서 감사를 해서 징계까지 할 사안은 아니고 현재 상태에서는 행정처분이 맞다고 판단을 하셨습니다. 채용 원칙과 청렴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김승환 교육감이 행정처분을 지시하면서 모든 채용 의혹은 일단락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징계나 책임이 무거워지기 때문에 이 책임을 회피하고 몰랐다고 해야지 사실은 그 책임도 낮아지고 사실은 징계도 낮아지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 행정의 안일함으로 하루아침에 가장의 역할과 직장을 잃어버린 인성 씨. 운전면허증을 따서 10년 동안 운전했던 사람이 나 빨간불에 멈추는지 몰랐다.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모를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이번에 이렇게 제기되지 않았으면 언제든 또 똑같이 이루어졌을 거예요. 지금까지 채용 절차보다 좀 더 투명한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제가 바라는 것이고요. 그 어느 것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으로 신뢰를 받아야 할 교육계. 전북도 교육청이 부패와 반칙 없는 공정한 교육 행정을 약속해온 만큼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길 바라봅니다. 오늘 출연자분들 소개합니다. 지금 영상에서 교육지원청의 여러 가지 채용 과정상의 문제점을 다뤘는데 네네. 시청자분들이 알기 쉽게 짧게 좀 요약 정리 가능하실까요? 네. 첫 번째 문제는 인력풀에 미등록된 자가 채용됐다는 점. 예. 그리고 두 번째는요, 교원 자격의 적절성의 문제가 제기될 것 같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초등과 유치원은 다른데 자격이 예. 이게 좀 필요에 따라서 바꿔서 채용했다는 그 교원 자격의 적절성 문제하고요. 예.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기간제 교사의 근무 연한을 네. 제한하고 있다는 점이거든요. 이런 문제점이 이번 아마 사건과 관련해서 정리될 수 있는 예. 네 가지 문제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인력풀 제도라는 거를 운영한 지는 상당히 된 것 같은데 네. 아까 담당자들 이야기 들어보면
규정을 미처 숙지하지 못해서 발생한 단순한 업무상의 실수 내지는 과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떠세요? 좀 신빙성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좀 몰랐다는 말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이미 2013년도인가 그때부터 실시를 했기 때문에 특히 이 채용 문제 관련해서 워낙 예민한 부분이라 담당 공무원들이 몰랐다고 하는 거는 이제 시민의 입장에서는 납득이 되지 않는 거죠. 사실 인력풀이라는 말 자체가 그 풀에서 채용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실질적으로 지금 두 가지 방식으로 채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뭐 공개 전형을 통해서도 할 수가 있지만 이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제 인력풀 제도를 통해서도 지금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이미 교육청 홈페이지를 들어가 봐도 제가 확인하는 것만 가지고 2016년부터 이미 쭉 올라와 있어요. 그 내용들이 일단 네. 알 수 있도록 누구나 다 볼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인력풀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가 그걸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글쎄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저는 변명의 여지가 정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채용과 관련해서 이런 제도를 정리하고 있다는 것을 담당자가 몰랐을 리가 만무하다는 지금 그렇죠. 그런 그렇죠. 말씀인데요. 예, 말이 안 어쨌든 되는 이번 거죠. 그 논쟁은 이게 업무의 미숙인지 아니면 알면서도 또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지 네. 뭐 이런 것들하고 관련해서 좀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꼼꼼하게 좀 잘 한번 좀 체크해봐야 될 그런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설마 이제 만약에 알면서도 그렇게 잘못했다면 더 무거운 제재가 됐을 텐데 경고 조치에 그친 걸로 봐서는 일단은 모르고 업무 미숙이었다라는 주장을 받아들인 것 같네요. 일단 교육청 자체로 지금 내부적으로 징계를 하는 것이잖아요. 지금 이게 과연 내부적으로만 끝날 문제인지 아니 외부의 수사가 의뢰가 되고 확정이 될 것인지는 아직은 잘 모르는 상황이겠지만 예. 일단 내부적으로는 그 정도 수순을 이야기를 하고 어쩌면 제 생각에는 내 식구 감싸기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좀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느낌이 좀 강하게 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미 이전에 그 전에도 지금 동일하게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예. 실질적으로 이렇게 된다고 본다면 이게 단순한 실수라기보다는 무엇인가 그 속에는 정말로 의도가 있다. 이 사람을 내가 채용해야 되겠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거고 그 의도가 이미 제도를 파괴하고 룰을 파괴하게 되는 기본적으로 이 질서 자체를 갖다 무난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저는 정말 이건 과오가 네. 교육청 쪽에 있다. 이렇게 지금 보게 되는 것이죠. 네. 그 채용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됐는데 다른 사건이었지만 아까 자격 분야를 달리해서 초등 특수 분야를 유아 특수 자격자를 뽑았다 뭐 그렇게 제가 이해를 했는데 맞나요? 제가 구체적으로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2019년도에는 명문화를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유아 특수 분야가 초등에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명문을 공지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2018년도에는 그런 공지가 없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유아 교육 담당을 하시는 그 선생님이 초등으로 만약에 지원을 했을 경우에는 중간에 어떤 공고가 재공고가 나든가 아니면 그 부분을 명확히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그냥 내부 처리를 하신 거예요. 네. 시민의 입장에서는 그런 공고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좌우하는데 이런 지점에서는 상당히 아쉬운 거죠.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네.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러나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핵심이 공정함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절차의 공정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가피한 상황이 됐을 때는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재공고를 해서 다시 공지를 통해서 공개 채용하는 방식의 절차를 밟았더라면 예. 이런 상황이 오지 않았을 터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교육청에서 좀 철저하게 감사를 할지 뭐 조사를 통해서 좀 밝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침을 잘 숙지하지 못했다가 지금 핵심이거든요. 네. 예. 두 번째는 또 도교육청 쪽 그 언론에 나와 있는 이야기만 놓고 보고도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특수교사, 기간제교사 채용 업무를 지역 교육청에서 하다 보니 본청에서 세밀하게 들여다보지 못했다. 이게 지금 인용을 한 말이에요. 예. 자, 그러면서 이런 사태가 일어난 건 본처 교육혁신과와 인사교원과가 각각 진행하는 인사규정 영향도 있는 만큼 두 과가 합의해서 일괄된 매뉴얼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이게 대안인 거예요. 이게 대안입니까, 이게? 글쎄요.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 수준의 이 대안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점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향후엔 어쨌든 제도 개선을 위해서 좀 공명한 채용을 위해서 어떤 취해져야 될 대책 같은 것이 대안을 갖고 계신 게 있습니까? 이번에 이런 그 사건을 통해서 예.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승환 교육감께서도 청렴과 공정을 가장 중요한 어떤 그 정책의 방향으로 제시를 했기 때문에 문제야 뭐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런 문제를 접하면서 다음에도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시스템을 만들고 또 담당자들에게 정확한 어떤 그 숙지를 할 수 있는 교육 이런 것들이 동시에 진행돼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모두가 다 기억하시겠지만 작년에 그 공공기관 채용 비리에 관한 내용들이 정부에서 이미 이야기가 됐었잖아요. 자, 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일별법게 하겠다. 다시 말하면 무관용 원칙에 의해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하겠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천명했습니다. 그런 내용에 이 교육은 비켜가게 되는 건가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예. 김 국장님 뭐 이거 개인적인 얘기인데 뭐 부군께서 또 교육계에 계신다고 들었는데 주변에서 뭐 보고 들으신 이야기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아, 저의 남편은 교육계에 있었는데 그만뒀습니다. 아, 예. 그래서 사기업에 지금 다니고 있기 때문에 예, 교육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니 뭐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이미 만들어 놓은 제도 그리고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어겼다는 부분에서 책임 소재를 피해가긴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